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헬스라는 이름의 건강관리 전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환절기에 자주 감기를 앓으며 면역력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이를 본 헬스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헬스는 사람들에게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운동이 전신을 자극하여 면역세포의 순환을 돕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저녁 산책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헬스는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 속담을 곁들이며 매일 밤 최소 7-8시간의 숙면을 권장했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신체가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숙면을 돕는 힌트로는 자기 전 핸드폰 사용 자제와 따뜻한 아로마 목욕 등을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식단에 있어서는 과일, 채소,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시트러스 과일과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당근과 고구마, 면역력을 높이는 아연이 많은 견과류와 씨앗들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는 스트레스 관리가 있었습니다. 헬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 요가 또는 심호흡 기술과 같은 방법들은 이상적인 스트레스 완화 도구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헬스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최소 8컵의 물을 마실 것을 권고하며 차나 과일 주스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으로 그는 금주와 금연을 권장했습니다. 알코올과 담배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느꼈지만 헬스는 대체 활동으로 독서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헬스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심리적 안정을 주며 이는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행사를 함께 기획하며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활기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국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길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말은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1. 하이킹. 자연과 함께하는 하이킹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최적입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저절로 풀리고 체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산을 목표로 삼으면 일주일 내내 하이킹을 고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풍경을 만끽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도시의 도로를 벗어나 자연 속 자전거 도로나 강변을 달리면 마음이 한층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3.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주말 아침마다 야외에서 요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요가 매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4. 농구. 친구들과 팀을 이뤄 가까운 공원에서 농구 경기를 해보세요. 농구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팀워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5. 활동. 자신의 정원 혹은 베란다에서 식물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내심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식물은 시간이 걸려야 자라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요리 교실 건강한 식단을 위한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몸에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새로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요리 수업을 참여하면 주말을 요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정신 건강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주말 한두 시간을 할애해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은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8. 클라이밍 실내 클라이밍 센터나 자연바위 산을 찾거나 클라이밍을 도전해보세요. 이 활동은 강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며 높은 곳에 올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글쓰기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시간을 내어 글이나 시를 써보면서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0. 봉사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이처럼 주말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활동은 다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각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매주 새로운 주말을 기대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비타민리아와 미네랄리아라는 두 개의 놀라운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은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힘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타민리아의 왕자, 비타민 C였습니다. 그는 시트러스 왕국의 왕자로 노란색의 강력한 후광을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고 감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렌지 나무 아래에서 힘차게 뛰놀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타민 리아의 왕녀였던 비타민 D는 햇볕의 여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태양 광선을 이용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면역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녀의 힘은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사람들은 매일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미네랄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미네랄의 왕, 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리한 칼처럼 언제나 싸움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류, 견과류, 조개류 등 다양한 식재료에 숨겨져 있어 찾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리아의 지혜로운 여와 셀레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체에 필수적인 효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셀레늄은 주로 브라질 너트에서 발견되었고 그녀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 적절한 양의 셀레늄을 섭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두 지역에 이상한 병이 퍼졌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면역력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은 힘을 합쳐 백성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C는 시트러스 과일 정원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수확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타민 D는 구름 사이로 태양을 비추며 부족한 햇볕을 채워주었고 아연은 면역 세포의 강화를 위해 굴과 육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레늄은 사방의 브라질 너트를 뿌려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왕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의 덕분에 사람들은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비타민리아와 미네랄리아 왕국은 사람들의 협력과 깨달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제나라는 여인이 살았다.
제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생기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항산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의 세포를 자유, 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이야. 이런 성분을 섭취하면 너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제나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인터넷과 책을 이용해 항산화 성분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과 그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베리류, 신선한 야채, 사료, 그리고 특정한 향신료들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녀는 항산화 성분의 과학적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모든 연구가 항산화 성분이 확실히 젊음을 유지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나는 이미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시리얼을, 점심에는 시금치와 견과류가 포함된 샐러드를 먹었다. 저녁에는 녹차 한 잔과 즐겨 먹는 과일을 곁들였다. 어느 날 제나는 이 마을에서 식물학 연구를 하던 한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한 박사는 제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항산화 성분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제나는 한 박사의 말에 공감했고 식습관과 함께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제나는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고 피부도 한층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 제나는 깨달았다. 단순히 항산화 성분의 섭취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마음이 진정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제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제나의 변화를 보며 그들만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항산화 성분과 함께한 제나의 여정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다.